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갑작스럽게 전 세계를 덮친 감염병 사태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식량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염병 사태의 여파로 국가 간 수송 물류와 인적 자원 이동 제한이 발생하자 이는 식품의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세계 식량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베트남은 이 같은 식량 우려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한 나머지 쌀 수출을 전격 중단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 성급한 수출 중단 결정 때문에 베트남은 오히려 쌀 재고 과잉 사태가 벌어지면서 뒤늦게 쌀 수출 중단을 해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사례를 봤을 때 식량 수출을 하는 나라들이 언제든 식량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3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식량난이 발생한다면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나아가 정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58년 마오쩌둥이 식량을 증산하겠다며 나달을 주워 먹는 참새를 박멸하라는 한마디에 중국 전역에서 20억 마리에 달하는 참새가 박멸됐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참새가 사라지자 병충해들이 들끓었고 이 때문에 흉년이 거듭되었으며 1958년부터 1962년까지 4년 동안에만 무려 4천만 명이 굶어 죽게 됩니다. 이 숫자는 15년 동안 지속된 중일전쟁 사상자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인구가 많은 중국에게 식량은 이토록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식량에 대한 해외 의존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중국 세관의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의 밀 수입량은 335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실제 중국의 식량 자급률은 80% 전후이며 올 상반기 식량 수입에 26조가 넘는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중국의 물가지표를 보면 7월 식품 가격은 13.2% 상승했고 돼지고기는 전년 동기 대비 86%나 치솟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에서는 식량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은 식량 안보의 주범으로 잔반을 꼽았습니다. 중국에는 따츠따허, 많이 먹고 많이 마시는 문화가 있습니다. 또한 손님에게는 남길 정도로 많은 음식을 차려줘야 예의라는 관습도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국의 한 해 잔반은 1,800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5천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음식 낭비 현상이 끔찍하고 가슴 아프다.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아야 하며 이에 따라 관련법을 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 직후 중국 전역에서는 곧바로 음식과 관련된 규제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후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식량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일하기에는 그 효과에 대해 의문점이 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의 전인대에서는 음식 낭비를 막는 입법에 착수했으며 CCTV는 방송 매체에서 음식 낭비에 대한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CCTV는 특히 먹방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는데요. 생방송을 진행하는 대식가들을 관리할 때가 되었으며 특히 아예 먹지 않고 토하는 등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영상 플랫폼 업체들은 즉시 먹방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을 방송하는 일명 먹방은 중국에서 츠보라고 불리며 2016년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과 카이쇼우 등은 즉각 먹방 검열에 나섰습니다. 이들 앱은 먹방에서 음식 낭비가 심하거나 먹는 양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계정 폐쇄를 진행 중입니다. 먹토, 먹뱃으로 불리는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몰래 토하거나 뱉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토하고 뱉는 방송을 규제하는 것은 분명 옳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규제가 과연 중국의 식량난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의문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 매체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 시안에 위치한 식당에서는 최근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남기면 해당 음식을 서빙한 식당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 식당에서는 때 아닌 체중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환구시보의 보도에 따르면 후난성에 위치한 한 음식점은 들어오는 모든 고객에게 체중을 잰 뒤 체중에 따라 메뉴를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체중이 40kg 이하인 여성에게는 2가지 메뉴를 제시했고 40에서 50kg 여성에게는 3가지 메뉴를 추천하였습니다. 식당 측은 몸무게에 따른 칼로리를 계산하여 어떤 요리가 좋을지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면 체중이 적게 나갈수록 주문하는 요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같은 방식을 두고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찬반 양론이 벌어졌습니다.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올라온 이 식당 관련 글에는 3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관련 게시글은 무려 3억 개나 올라오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음식을 먹으려고 식당을 찾았는데 눈앞에서 체중을 재는 것이 말이 되냐는 반응입니다. 또한 체중이 적게 나간다고 꼭 적게 먹는 것은 편견일 뿐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지침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얄팍한 수작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찬성 측 입장은 음식 낭비를 막으려는 캠페인으로 나쁘지 않아 보인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식당은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잘못 해석했다며 깊게 사죄드린다는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해당 식당은 원래 의도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음식을 건강하게 식히도록 하려 했던 것이었다면서 손님들에게 몸무게를 재도록 강제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는 좋아 보이지만 음식점에서 체중계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인들이 식당 앞에 체중계 문제에 대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요. 참새가 나쁘다는 말 한마디에 20억 마리의 참새를 잡아내는 국가에서 모든 음식점 앞에 체중계를 비치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같은 방법이 과연 실질적인 식량난 해결에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히 보여주기식 선전 효과에 불과한지 이러한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실제 많은 중국인들의 일상에서 식량난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입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발언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아직 월 수입 1000위안 한화약 18만원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층이 6억 명이 넘으며 월 수입 2000위안 한화약 36만원 이하의 인구는 10억 명이나 됩니다. 따라서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의 서민들에게 음식 낭비를 줄여 식량난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외신들은 시진핑 주석의 잔반 관련 언급이 식량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최근 연이어 중국을 강타한 감염병, 대홍수, 메뚜기떼로 인해 옥수수와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면서 발생한 중국인들의 불만을 잔반 캠페인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비단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한국은 다양한 식재료와 조리 방법을 통해 많은 가지수의 반찬을 먹는 독특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인들의 미각이 뛰어나고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2017년 기준 국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1만 5천여 톤에 이르며 처리 비용은 연간 1조 3천억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추출하는 등 기술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내 연구진은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 고열량 숯덩어리, 즉 고체형 재생 연료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으며 2020년 8월 고려대학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가스화 공정을 적용하여 탄소 기반 신소재인 고효율 이산화탄소 흡착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분명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단순히 한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 급조된 해결책이라면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높은 수준의 국민성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캠페인을 통해 잔반을 줄여나가며 이와 동시에 과학계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